안녕하세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5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은 다 잘 보이시죠? 오늘 보여드리는 화면은 PDF로 해서 나중에 다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잠시만요. 네. 이건 녹화본은 유튜브에 올려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필요하시면 보실 수 있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시가 되어서 이제 출국 전 OT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6월이고 올해 9월 입학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가야 되나, 입국 규정은 어떻게 되나 굉장히 여러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는 이런 게 전혀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가장 먼저 이제 출국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뭐 항공권 준비하실 텐데요.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여행사가 있고, 꼭 여기를 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여기 통해서 문의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국 항공 그 스케줄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의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해를 피해 가느라고 비행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스케줄은 이 티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3월 18일부터는 영국 입국하실 때 백신 접종 유무와 무관하게 어떤 코로나19 관련된 입국 제한도 없어요. 자가격리도 없고 이제 가시기 전에 뭐 코로나 검사해야 되는 것도 없고요. 예전에는 이제 영국 들어가시기 전에 영국에서 체류할 주소나 뭐 연락처를 쓰는 그 패센저 로케이터 폼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비행기 타실 때 주의하실 사항 같은 거는 다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영국이 가실 때, 그러니까 비행기마다 이제 수화물이 얼마나 허락이 되는지 이게 다 다르실 텐데 이거는 이제 항공사마다 워낙 다르니까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은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사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국 입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들어보셨겠지만 이것도 작년은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이 패스포트 게이트라고 이 게이트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국 심사관을 만나지 않고 그냥 여권만 찍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여권이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입국 심사관을 만나서 줄을 서서 이제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 경우를 생각하셔가지고 입국에 필요한 이런 서류들, 뭐 학교 등록 확인서나 숙소 주소 등을 지참해 주세요. 그리고 짐을 찾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포트 게이트 이용하시면 그렇게까지
출입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심사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물건이나 서류 같은 거를 준비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당연히 여권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카스, 그러니까 카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비자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어서 그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비자용 입학 허가서죠. 카스 또는 그 입학 허가서를 챙겨가지고 혹시라도 입국 심사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표 원본, 영어 성적표 원본이 필요한데요. 학교에다가는 대부분은 원본을 제출 안 하시고 그 스캔하셔가지고 제출하셨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등록하기 위해서 이 서류 원본을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어떤 대학교는 또 인터넷 발급본은 인정이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기계로 발급이 되는 그 인터넷본 말고 기계에서 발급이 된 그 원본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결핵검사증은 사실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참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뒤에 있지만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영국 입국할 때 뭐 그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전혀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뭐 외국을 나가실 때 접종 여부나 이런 게 그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영문 백신 접종 확인증을 질병관리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가 PDF로 보내드리면 요거 그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다 있거든요. 요거 통해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영문으로 발급되니까 요거 가져가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여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요새는 환전을 많이 하시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필요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0만 원 이쯤만 환전을 해가시는데 요새는 영국에서 그러니까 지폐 중에서 50달러짜리는 잘 안 쓰거든요. 50파운드짜리는 잘 안 쓰거든요. 카메라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파운드, 10파운드, 5파운드짜리로 이제 환전하시면 되고요. 또 은행 지점들이 파운드를 잘 안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미리 연락하셔가지고 환전을 미리 해놓으시거나 요새는 은행 앱으로 미리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또 공항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가져가실 때는 해외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해외 체크카드는 현직 통화로 인출할 수도 있고 결제도 되거든요. 영국에 가셔가지고 은행 계좌를 여시더라도 처음에 2, 3주 정도는 쓸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이제 일부 현금 가져가시고 현금 많이 갖고 있기 좀 불안하시면 그 해외 체크카드로 이렇게 인출해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2개 정도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가져가시면 되고 학생이셔가지고 신용카드가 원래 없었다라고 하면 가족 신용카드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부모님 명의로 된 카드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 시에 아주 가끔 이제 카드 뒷면 서명을 확인하기도 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 이미지를 하나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그 영국 출장 가신 과장님 말씀으로는 컨택리스 크레딧 카드를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말로는 이제 비접촉 신용카드인데 이거 가지고 결제할 때 그냥 삼성페이처럼 그냥 대고 결제가 가능하고 이제 런던의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지방의 버스 같은 것도 바로 그냥 교통카드 같이 이용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용카드가 내가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시다면 신용카드에 이 로고가 찍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요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비접촉이 가능한 걸로 신용카드 새로 발급받아서 가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 늦가을에 흐린 날 오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좀 변화가 크고 비도 아시겠지만 많이 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굉장히 두껍고 무겁고 좀 관리가 많이 필요한 이런 옷보다는 뭐 바람막이나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기숙사에서 체류를 하실 텐데요. 기숙사 주소하고 예약 확인증 또는 뭐 계약서 이런 것도 챙기시고요. 학교 또는 기숙사 긴급 연락처 같은 것도 다 저장해 놓으시고 또 사진도 학생 카드 만들 때 필요한데요. 요새는 이것도 대부분은 이제 가셔가지고 뭐 제출하시기보다는 가시기 전에 학생 포털에서 미리 사진을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생 보험 가입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국은 그 비자 신청하실 때 영국 그 자체 국가에서 하는 의료 보험을 반드시 필수로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국의 일반적인 병원, 뭐 GP 이용하고 이런 데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급하게 뭐 어디가 다쳤는데 사립병원에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유학생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우리나라 그냥 실비보험처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답터. 그러니까 그냥 뭐 네이버 같은 데서 포털에서 영국 콘센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모양이 나오는데요. 영국은 240V의 3핀 플러그고 한국은 220V의 2핀 플러그예요. 그래서 이 연결시켜주는 플러그를 한국에서 구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영국 콘센트, 영국 어댑터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한두 개 정도는 구매하시고 또 멀티탭 같은 거 사가시면은 뭐 지내시면서 생활하시기에는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책이나 문구류 같은 거는 사실 요새는 많이 안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 다 빌려주고 필요한데 만약에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쓸 논문 같은 거를 처음부터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책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용품이나 음식은 영국에서 사실 대부분 구매가 가능해요. 한국 슈퍼도 있고 중국 슈퍼에서도 웬만한 거는 다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짐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영국에서 사는 게 더 비싸겠지만 이렇게 공을 생각하시면 그냥 영국에서 특히 무거운 거는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처난데 바르는 이런 약이나 감기약 같은 거는 좀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뭐 아스피린이나 비타민이나 밴드 이런 거는 영국이 더 저렴하고 종류도 많아가지고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혹시 내가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어서 약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게 입국 심사 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문 처방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240, 우리나라는 220V다 보니까 그런 전압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열기구는 영국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열기구, 예를 들면, 잠시만요. 예를 들면 그 드라이기나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는 영국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고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영국에서 사셔도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것도 유럽 브랜드 요새는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영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싸다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렌즈나 안경 같은 거는 영국에서 사실 때 뭐 처방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력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사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저희가 꼭 하시라고 추천해 드리는 게 은행에 가셔가지고 유학생 지정을 하시는 건데요. 개인 송금으로는 5천만 원까지 송금이 가능한데 그 이상 송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셔가지고 유학생 지정이라는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래하시는 은행 지점에 가셔서 유학생 지정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거는 여권하고 입학 허가서예요. 그러면 뭐 1억까지도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한테 또는 뭐 가족분들한테 한국에 계신 뭐 가족분들한테 송금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영국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본인 한국 은행에서 영국 본인 이제 영국 계좌로 그냥 해외 송금하는 것도 인터넷 뱅킹으로 다 되니까 직접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시고 내일 비자 세미나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비자 세미나도 들으시면 좋겠는데 비자를 신청하시고 받게 되면은 이런 거를 받으세요. 비자 승인이 되면은 그냥 여권에 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기간이 다 찍히는 게 아니고 여권에는 3개월짜리 지금 기준으로는 3개월짜리 임시 비자가 찍히는데요. 이거를 비넷이라고 합니다. 이 비넷에는 언제 출국할 수 있고 언제까지 이제 유효한지 유효 기간이 써져 있어요. 지금은 3개월인데요. 이 기간 안에 영국에 입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권하고 같이 들어있는 레터가 한 장이 있어요. 이 종이를 이제 저희는 디시전 레터라고 하는데요. 이 디시전 레터에 학생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리고 이제 비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영국 도착해서 BRP 카드라는 거는 어디에서 찾는지에 대해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비자 기간은 여기 디시전 레터를 통해 가지고 맞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아주 가끔은 이 디시전 레터에 다른 분 그 여권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 여권이 아니고 다른 분 디테일이 다른 분의 디시전 레터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께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받으신 거를 저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맞게 나오는지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도착을 하시면 BRP 카드라는 거를 찾는데요. BRP 카드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이제 플라스틱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이 생긴 이런 BRP 카드인데 일종의 외국인 등록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BRP 카드에도 그 비자센터에 가서 찍은 사진이 나와 있고 어떤 비자로 체류하는지 그리고 비자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생년월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비자로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다 써져 있어요. 이거는 영국 도착하셔가지고 10일 이내 또는 기내 유효 기간,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영국에서 찾으시는 건데요. 비자를 신청하실 때 내가 이 BRP 카드를 어디에서 찾겠다 이런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학교 중에서는 대학교 내에서 BRP 카드를 찾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냥 학교 근처에 우체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학교가 찾을 수 있다면 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좀 편할 거예요. 가끔 뭐 BRP가 도착을 안 했다 또는 뭐 발급이 됐는데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할 때 학교가 좀 더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BRP 카드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디시전 레터하고 여권을 가져가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분증이 되기 때문에 도난 당하거나 아니면 분실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재발급 비용도 들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벌금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학부과정 가셔가지고 중간에 휴학하실 경우에 비자를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학교를 통해서 이민국에 통보를 하는데 이것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해진 그 시한 안에 시일 이내에 수령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프리세셔널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아마 저희가 기존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석사 과정을 가기 위해서 6.5가 필요한데 IELTS 6.5가 필요한데 학생분의 영어 실력이 약간 부족하다. 6.0이 나왔다라고 해서 약간의 영어 점수가 입학 조건에 맞추지를 못했을 경우에 학교 부설 어학센터에서 짧게 할 수 있는 영어 과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프리세셔널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세셔널 과정은 일반 영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기 위한 영어라서 리딩하고 라이팅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에세이 쓰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어가지고 학생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올해 9월 달에 석사를 가실 건데 또는 학사를 가실 건데 영어 점수가 약간 부족하다면 이 프리세셔널 과정 들으시는 것도 고려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IELTS를 계속 봤는데 점수가 예를 들어서 8월 말인데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이렇게 쉽게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뭐 비용이 조금은 들더라도 프리세셔널 과정을 들으시는 게 학생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학비 납부 언제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일 그냥 편한 거는 구글에서 학교 이름하고 How to pay tuition fee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다르게 청구서 같은 거를 잘 안 줘요. 그냥 학비를 자기가 알아서 좀 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서 설명드리면 정확한 학비는 입학허가서나 여기에 동봉된 서류,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고 따로 학비 청구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학비 납부는 시작 전에 완납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2번 또는 4번에 나눠서 분납을 할 수 있는 학교도 있는데 분납을 할 때 영국 계좌가 있어야지만 분납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또 전액 완납을 하면은 입학하기 전에 전액 완납을 하면은 약간 할인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이것도 학교 이름, tuition fee payment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학비 결제하는 방법은 크게 은행 송금, 신용카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학교들이 점점 은행 송금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계좌로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학비를 송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 학비인지, 누구에 대한 돈인지 이렇게 입금 확인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요새는 플라이와이어라고 하는 이런 서드 파티를 이용한 그런 그 송금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상계좌를 통해 가지고 입금을 하고 학생들도 좀 쉽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한데 대신 환율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근데 신용카드로 하시면 또 해외은행 수수료가 그러니까 해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상당히 커가지고 저희는 디파짓 정도 1,000파운드, 2,000파운드 정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셔도 괜찮은데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건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적은 금액은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빨리 확인은 돼요. 그러니까 디파짓을 빨리 내서 내가 빨리 카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행 송금을 하시면 늦으면 정말 3주, 4주 확인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는 그래도 일주일 안에 확인이 되니까 급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송금하신다. 그러니까 은행 송금을 그냥 학교로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유의하실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송금인을 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명의로 된 통장이어가지고 부모님 성함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누구 학비인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비고란에 학생 이름하고 아이디 넘버를 쓰더라도 가능하시면 학생 이름으로 송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아이디 넘버, 학생 스튜던트 넘버는 입학허가서 상단에 써져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도 써주셔야지 누구 학비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금하실 때 수수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전신 수수료라는 것도 있고, 뭐 국내 은행 송금 수수료도 있고, 해외 은행 송금 수수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누가 부담할 거냐고 은행에서 물어볼 텐데, 송금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한 12에서 15파운드 정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송금 보내시는 학생분이 부담을 안 하시면은, 만약에 내가 뭐 1000파운드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1000파운드에서 이 수수료 12파운드, 15파운드가 따지고 대학교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1000파운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받으니까 학생한테 다시 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내면은 더 금액이 크고요.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반드시 국내에서 송금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송금 영수증을 스캔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학교에서 입금 확인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링크는 이제 나중에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전 학생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요새 뭐 스타트업 중에 뭐 해외 송금을 되게 뭐 송금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 환율도 저렴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지가 않는 게 그 한도가 되게 적더라고요. 뭐 2,000파운드씩 이렇게 나눠서 냈는데 예를 들면 학생이 10,000파운드를 내야 되는데 2,000파운드씩 5번에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 입금 확인이 되게 어렵고 그 송금 업체도 결국은 또 다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송금을 하느라고 되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권하는 방법, 만약에 은행 송금이 있다면 은행 송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플라이와이어라고 하는 또는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하시고 또는 뭐 적은 금액이면 신용카드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숙사 많이 지금쯤은 이제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교 기숙사랑 조금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기숙사는 아마도 이제 종류가 하나여서 그냥 기숙사를 신청하는 거지 내가 어떤 기숙사를 신청한다 이런 게 별로 없었을 텐데 영국은 기숙사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 종류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기숙사를 1순위로 하고 뭐 그 다음 선호하는 기숙사를 2순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대부분 기숙사는 1인실이고 2인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기숙사비 차이가 나는데 화장실을 뭐 개별로 쓰는지 아니면 공용으로 쓰는지 이런 차이도 있고 또 최근에 지어진 곳인지 예전에 지어진 곳인지 방이 큰지 작은지 뭐 학교와의 거리는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많고 이 비용을 검색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계약 기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석사로 가신다면 50 몇 주짜리, 그러니까 딱 1년을 풀로 채워가지고 계시는 기숙사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학사 과정은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름방학 동안에 영국에 꼭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9월부터 6월까지만 되어 있는 뭐 40 몇 주짜리 그 계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학교 기숙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언더그레이주에이트 학생들 기숙사, 뭐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학생들 기숙사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기숙사 신청 마감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소재 대학교들은 마감일까지 신청하면 기숙사 개런티를 해줘요. 근데 이 개런티라고 하는 게 원하는 기숙사로 배정해준다는 뜻은 아니고 기숙사 중에 한 곳으로 그러니까 기숙사를 주인을 주겠다. 어떤 기숙사를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숙사 한 곳으로는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과금 같은 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학사 가시는 경우에 나중에는 집을 많이 구해서도 사시지만 첫 해 정도는 그래도 그 기숙사에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하고 다뭐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적응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가 가끔은 집을 가지고 이걸 학생들한테 렌트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특히 가족 기숙사는 학교들이 가족 기숙사를 거의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숫자로 갖고 있고, 뭐 커플만 가는, 그러니까 아이는 없고 이제 부부만 가시는 이런 기숙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학교가 집을 가지고 이거를 렌트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가 어떤 어코모데이션을 제공하는 다른 업체랑 통해 가지고 학생한테 렌트해주기도 합니다. 요새는 사설 기숙사도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대학 부설에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은 더 비싼데 시설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 기숙사보다는 좀 더 시설 좋은 곳 또는 확실하게 기숙사 배정이 되는 곳을 원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집 계약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영국 대학교들이 대부분 다 이제 9월, 10월 입학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집 계약하시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 계약을 원하신다면 처음에는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계시다가 이제 집을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될 텐데 최대한 일찍 가셔서 집을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어코모데이션 오피스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은 도와주거든요. 집주인 연락처 같은 것도 있고 또 부동산 연락처 같은 것도 주니까 이런 거 보셔가지고 집 잘 계약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숙사 신청 방법. 기숙사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은 우선은 입학허가를 받고 이거를 수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학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 컨디셔널 오퍼를 수락한 이후에 기숙사 신청이 가능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화장실, 뭐 공용 여부, 인터넷은 당연히 이용 가능하고 계약 기간, 학교와의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1순위에서 3순위 정도까지 학교에 따르면 뭐 5순위, 6순위 뭐 이렇게까지도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흡연 여부, 그리고 뭐 여자들만 사는 기숙사가 좋다, 뭐 남자들만 사는 기숙사가 좋다 이런 동성 학생들끼리만 지내는 기숙사를 희망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숙사를 신청을 하면은 보통 한 8월 정도에 기숙사 오퍼가 나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여기로 배정이 됐는데 여기로 지낼 거냐라고 이제 학교에서 계약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기숙사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오퍼 수락을 또 하고 약간의 디파짓을 납부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기숙사 계약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이게 이메일로 다 보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정한 그 억셉턴스 데이트 전에, 그러니까 데이트가 지나고 보시면 이게 이제 기숙사 오퍼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메일은 이제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영국 기숙사는 또 대부분은 자취형이고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입실일이 다 정해졌거든요. 예를 들면 뭐 9월 언제부터 이렇게 정해졌는데 대부분은 학교 그 인덕션, 오리엔테이션 날 바로 전 주말부터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일찍 갈 수 있냐, 이거는 학교 어코모데이션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날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 입실일을 확인하시고 나서 항공권을 구매를 해주세요. 기숙사 입실일은 계약서에도 써져 있고요. 근데 일부 대학교는 일찍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마련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도착하셔가지고 주말이다 또는 업무 시간 외에다 라고 하면은 뭐 어디에서 키 받는지에 대해서도 학교가 다 안내가 옵니다. 대부분은 방번호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고 도착해가지고 받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미리 보내시기보다는 배정이 그러니까 도착하시고 나서 이제 가족분들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이런 친구나 식기 같은 거를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거든요. 학교에다가 추가 비용을 내고 베딩을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미리 주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도착해서 사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에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또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지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국의 카운슬 텍스, 일종의 주민세인데요. 학교 기숙사나 아니면 학생들끼리 살 때는 이게 면제가 되는데, 그 집에 직장인이 살 때는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주마다도 또 약간씩은 다른데, 만약에 뭐 4명이서 사는 집이다. 근데 그 집에서 나는 방 하나를 렌트를 했다. 근데 그 집에 다른 직장인도 있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카운슬 텍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이 뭐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냥 우선 도착해서 딴 거는 안 되더라도 그냥 학교까지, 기숙사까지, 숙소까지 이동은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학교까지 이동하는 방법,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부 대학교는 미트 앤 그리트 서비스라고 해서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신입생들을 맞아가지고 숙소까지,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겠죠? 숙소까지 한꺼번에 바래다 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냥 직원이 나와 있어서 그냥 타는 것까지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음, 어떤 학교는 또 이거를 뭐 무료로 제공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없거나 이런 날짜랑 안 맞다 라고 하면은 뭐 한인 픽업 업체나 아니면 택시 타고 가시는 건데, 한인 픽업 업체는 우버나 미니캡보다는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버는 그냥 근처에 있는 택시가 오는 거고, 이런 픽업 업체를 이용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와서 데려다 주고 또 지방까지 다시, 지방의 경우에는 다시 런던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비쌉니다. 네, 지방으로 가시면서 택시는 너무 좀 비싸다,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버스하고 기차하고 비교를 하면 버스가 훨씬 더 오래 걸리는데, 대신에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런던 시내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고 검색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속버스 예매하는 곳, 기차 예매하는 곳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기차로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시간이 언제 있는지, 버스는 또 언제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비교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이제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이 다 있죠. 캠퍼스 투어, 뭐 시티 투어, 또 소셜 이벤트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능하시면 이 행사를 꼭 참가를 하셔야지 이제 친구들 사귀고 이럴 때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등록도 요새는 거의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하는데 학비 납부한 거, 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다 준비를 하시고 등록한 다음에 학생 카드가 발급이 되고 시설 같은 것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 굉장히 정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모르신다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구글에서 역시 대학교 이름, 그리고 뉴 스튜던트, 프리 어라이벌, 프리 디파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공항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오리엔테이션 때 어떤 활동이 있는지,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이런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메일 오는 것도 항상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혹시라도 한인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락처를 써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버가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런던 시내까지 들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우버로는 한 40파운드, 50파운드 정도 하는데, 한인 픽업으로는 뭐 80파운드에서 100파운드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비교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기 일정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학기 일정을 텀데이트라고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영국은 이제 1년에 3텀이라고 해서 9월부터 12월, 1월부터 3월, 또 4월부터 6월 이렇게 3학기로 이루어졌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2세메스터, 우리나라 학기처럼 세메스터로 이루어져서 9월부터 한 2월, 그리고 한 2, 3월부터 6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거는 이제 학사 과정은 6월 달에 끝나는 거고, 석사 과정은 풀로 1년이니까 4월부터 9월까지 요 서머텀까지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 복지 같은 거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실제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힘들 때, 예를 들면 뭐 에세이 쓰는 게 힘들 때, 뭐 수업 따라가는 게 힘들 때 학교에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런 내용도 많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업 형태 같은 거는 실제 가시면 하실 거니까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대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논문을 그냥 대충 써서 제출을 한 경우도 있으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레퍼런스를 달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인용까지가 뭐 표절이 아닌지 이런 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프리세셔널 과정을 들으신다면 이런 거를 다 안내를 해주지만, 교육을 해주지만, 프리세셔널을 안 들으시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입학한 다음에 또 인세셔널 과정이라고 해서 이미 입학한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영어 과정들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학교 페이지에서 레퍼런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레퍼런싱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학교는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다는지 가이던스 같은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 핸드폰인데 우리나라 정액요금제, 뭐 우리나라도 뭐 24개월 요금, 24개월 계약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정액요금제도 있지만 페이 애스 유고라고 해서 그냥 충전해서 쓰는 이런 식도 많이 있어요. 이런 먼슬리, 그러니까 정액요금제를 하려면 영국에 은행이 있어야 돼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페이에스유고는 그냥 이 통신사를 뭐 이번 달에는 썼다가 이거 써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다음 달에는 3로 바꾸고 5로 바꾸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거의 모든 핸드폰이 해외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뭐, 컨트리 락 같은 거는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몰라가지고 써놓은 거긴 한데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냥 영국에 도착하셔서 영국 현지 심카드를 끼우시면 이게 그냥 다예요. 그냥 더 이상 하실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가 기프가프라는 일종의 알뜰폰 같은 거예요. 이런 대형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같은 건데 이 유심 카드는 저희가 사무실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충전을 하셔서 원하시는 요금제를 가입을 하고 영국에 도착해서 그냥 심을 끼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길게 설명을 해놔서 그렇지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할 거예요. 근데 그냥 요것도 말고 그냥 미리 구매를 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쇼핑몰에서 유심 카드 같은 것도 한 달 이용 가능한 걸로 몇 기가 또는 통화 몇 분 이렇게 가능한 걸로 다 판매를 하거든요. 저는 통화하고 데이터하고 다 되는 걸로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뭐 우버 같은 거 부를 때 전화가 와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데이터만 되어 있는 거는 사지 마시고 데이터랑 통화랑 다 되는 걸로 구매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영국 생활 부분 뭐 날씨 같은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아르바이트, 석사 학생분들은 이제 바빠서 워낙 뭐 1년에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서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사 과정으로 가신다면 아르바이트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가능하고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혜택, 만약에 영국 내에서 내가 기차를 많이 이용할 것 같다. 그러면 스튜던트 레일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한 20파운드 정도 주고 가입을 하는 건데 이거를 만들면 탈 때마다 1년 동안 이제 30%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먼데 맨체스터나 그 위로 간다라고 하면은 몇 번만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그 가입비는 뽑을 수 있으니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런던에서는 14주 이상 과정을 등록하시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 스튜던트 오이스터 카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만드시면은 이제 버스나 이제 지하철, 트램 모두 30%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회에서 만들 수 있는 NUS 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내셔널 유니언 오브 스튜던트 카드인데 이것도 이제 가입비가 있지만 할인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은행 여는 건데요. 이것도 대학교 사이트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고, 학교 근처에 은행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설명도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영국의 은행이 뭐 바클레이, HSBC, 로이즈, 나드웨스트, 뭐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메트로뱅크 이런 곳이 일반적인 하이스트리트 뱅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새는 또 영국에서도 이런 핀테크가 생기면서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뱅킹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레볼트, 몬조 이런 것도 많이 생겼는데 저희 학생들도 가서 가입하는데 뭐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국의 일반적인 예전부터 있었던 은행들은 서류도 되게 많이 요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국의 주소, 학교 확인서 이런 것도 다 필요한데 이런 뭐 몬조나 레볼트 같은 거는 이런 거 그냥 없이 가입이 가능해서 훨씬 더 좀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 은행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고요. 영국에서 송금을 받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이제 은행 송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소트 코드라고 하는 지점 번호, 그리고 지점 주소, 그리고 수취인의 이제 본인의 영문 이름, 계좌번호, 아이반 코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수취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가 다 필요합니다. 송금할 때요. 그리고 문화 차이는 사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자 신청하실 때 영국 의료보험을 다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도 내시는데 1년에 470파운드예요. 요 비용을 다 내시면 진료는 다 무료예요. 경우에 따라 뭐 처방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값은 약간은 내야 하지만 이제 진료는 다 무료인데요. 이제 이게 영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 만족도가 학생마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런던처럼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예약이 많이 차 있는 데는 지금 내가 당장 아픈데 예약을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지방으로 가면은 좀 그런 거는 덜하다고 해요. 근데 내가 급하게 다쳤거나 아프다라고 하면은 워크인 센터라고 해서 그냥 가서 기다리고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대신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어, 영국은 만약에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뭐 정형외과에 가고 뭐 피부가 어디가 뭐가 나가지고 피부과에 가고 이런 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GP라고 하는 일종의 보건소 같은 1차 진료 센터를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검사하고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걸 제출을 하면서 집 근처에 GP를 등록을 하고 어, 그 아프게 되면은 딴 데가 아니고 이 GP를 먼저 가서 진료를 받고 이 GP가 생각하기에 2차 진료가 필요하다, 더 상급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GP가 예약을 잡아줘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하셔가지고 바로 GP 등록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요. 여기 이제 링크에 보시면 NHS, 그러니까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서 GP 찾는 곳, 이제
본인의 학교 주소나 아니면은 뭐 숙소가 정해지셨다면 이 숙소랑 가까운 곳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뭐 검사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준비하면서 혹시 뭐 바뀐 게 있나 싶어가지고 영국 NHS 사이트에도 찾아봤는데, 약간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취약 계층이다, 이게 아니고서는 의료 PCR 검사는 없고, 어, 항원 검사도 영국이 그냥 정부에서 주는 이런 거는 없고요. 본인이 필요하면은 그냥 각자 약국 같은 데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 음, 이게 반드시 또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NHS에서 만약에 항원검사 테스트 키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등록을 해야 되지만, 결과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냥 약국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셔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걸리게 되었는데 이제 심각하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화번호는 111번이고요. 그리고 GP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 또는 웹사이트에서 111.nhs.uk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써놨고 여기에도 써놨는데, 혹시라도 정말 뭐 심각한 부상을 입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뭐 119 같은 데를 부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국에서는 999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사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안전 부분. 네. 영국에서 뭐 중범죄는 거의,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소매치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지다 보니까 특히 런던, 캠브리지, 옥스퍼드는 소매치기가 많거든요. 현금 많이 갖고 다니지 마시고,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같은 거 항상 주의하시는데, 가끔은 정말 뭐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데, 그 자전거로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신용사회라서 그런지 카페에 이렇게 막 핸드폰이랑 뭐 지갑이랑 노트북이랑 이렇게 막 두고 주문하러 가기도 하잖아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이거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낮 시간에 공원은 되게 안전하고 좋은데요. 밤 시간에는 노숙자들도 있고 무서운 10대들이 있기도 하니까 밤 시간에 공원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 전반적으로는 다 안전한데 모든 도시가 그렇겠지만 좀 위험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혼자 다니시는 거는 특히 이제 피하셔야 되고요. 내가 뭐 도난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지 되고, 뭐 여권을 갖고 다니시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학생카드도 있고 하니까. 근데 혹시라도 여권 분실하시는 경우에는 주요 한국 대사관에서 재발급 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은행 계좌 친구랑 같이 쓰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국 계좌가 가끔은 그냥 생각지도 않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마이너스 인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고도 잘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사이트들, 뭐 기차 예약, 뭐 고속버스 예약 이런 것도 있고요. 런던에는 지하철 파업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 학생 비자에 대해서 확인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네, 여기 사이트 보시면 되고, UKCISA라고 UK Council for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라고, 약간 뭐 영국문화원 비슷하게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이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org.uk처럼 UK로 되어 있어서 영국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자든 뭐 영국 뭐 생활이든 뭐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를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잘 설명했나요? 궁금하신 점이 없으세요?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또 출국하기 전에 아직 출국이 거의 뭐 2달, 3달 이렇게 남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뭐 담당하는 저희 카운슬러 분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편하게 저희 그 홈페이지랑 연결되어 있는 플러스 친구 그 카톡 이용을 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 봐요. 채팅 남겨주신 분이 없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마무리를 네, PPT 파일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PPT 파일 보내드리고 그 오늘 화면 녹화한 것도 녹화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